안녕하세요. HS 아카데미 한나입니다. 지난번에 당근 이야기로 커버드콜 ETF가 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커버드콜 ETF 투자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커버드콜 ETF 하면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했다가 내 돈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이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거 잘만 활용을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보신 분들이 나는 커버드콜 ETF 맞는데? 그래서 저 커버드콜 ETF에 저렇게 투자하면은 나는 도움이 되겠어.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커버드콜 ETF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커버드콜 ETF가 4가지 있습니다. JPI, JPQ, QYLD, XYLD 이렇게 있는데요. 편의상 이 왼쪽에 2개는 그냥 JP, JPQ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ETF는 커버드콜 ETF 중에서 순자산 총액, 다시 말해서 ETF 체급이죠. 이게 가장 큰 ETF들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총액 큰 순으로 나열을 하면은 이 4가지가 딱 이렇게 떠요. JP랑 JPQ는 JP모건에서 만든 ETF입니다. 그리고 QYLD, XYLD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자회사 글로벌 X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연간 배당률도 살펴봤는데요. JP 7.36, JPQ 10.44, QYLD 12.99, XYLD 11.98%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높은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어느 수준으로 높은 거야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늠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준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배당 투자자들한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배당 성장 ETF 슈드인데요. 이 슈드랑 비교를 해보니까 커버드콜 ETF가 배당률이 높구나를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이 4가지 ETF를 반으로 나눠서 2그룹으로 살펴보니까 왼쪽보다 오른쪽 배당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상품 구조의 차이인데요. 그거 봤을 때 이 배당률 높은 게 그냥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마다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편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연간 배당률 변화 추이도 살펴봤는데 중간에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QYLD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 배당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딱 이 배당률만 보고 커버드콜 ETF를 고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예적금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살펴본 배당과 함께 주가 흐름을 합친, 다시 말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 수익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탈 리턴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JPQ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 상품의 구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JPQ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오른쪽 그룹의 ETF보다는 배당률이 조금 낮았지만은 주가 상승분을 더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간 배당률과 함께 토탈 리턴 수익률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점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커버드콜 ETF가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이 우측 상단 네모 구역에 있는 JPQ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탈 리턴 수익률이랑 연간 배당률 둘 다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JPQ 이걸로 계속 몰빵해서 장기 투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생각을 멈추고 다음 장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QQQ와 QYLD랑 JPQ를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 이 3가지를 모았느냐? 바로 나스닥 100 ETF랑 관련된 ETF들입니다. QQQ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QYLD 역시도 나스닥 100을 기초지수로 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 그리고 JPQ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 100에 속한 미국 기술주 중에서 아직 저평가된 기업들을 JP모건 전문가들이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기준으로 이렇게 모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간별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 하락하는 구간에는 이 QQQ만큼이나 QYLD랑 JPQ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라갈 때는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주가 상승분을 다 누리지 못하는 커버드콜 ETF의 구조적 한계를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토탈 리턴 수익률도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QQQ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QQQ랑 JPQ가 엄청 큰 차이를 보진 않지만 이 역시 기간이 길어지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그래프처럼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구조적 차이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IVV랑 XYLD, 제피인데요. 아까가 나스닥 100이었다면 지금은 S&P 500입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하락 구간을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커버드콜 ETF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올라갈 때는 갭 차이가 엄청 벌어지죠. 이것도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니까 IVV가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콜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현금 흐름이 진짜 필요한 기간, 장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이겠죠. 그 기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 관점에서도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주가 상승에서도 너무 아쉽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요. 정답은 결국 포트폴리오 투자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른 ETF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15%씩 구성을 하고 슈드, 배당 다우존스 ETF를 70%로 구성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속하면서 배당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응용을 해서 JPQ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비율을 조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1억 원 투자 그리고 배당금은 생활비로 쓰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4개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비율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보실 수 있고요. 딱 봤을 때 앞서 살펴본 그래프들과는 달리 갭 차이가 아주 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포트폴리오에 같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상호 보완 역할을 해서 이런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커버드콜 ETF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수익률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대신에 세후 월별 배당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배당금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필요한 기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기간과 여러분이 필요한 액수 등을 상세하게 고려해서 내게 맞는 커버드콜 ETF 비율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입니다.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나와 맞는 커버드콜 ETF 이 4가지 중에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당장 현금 흐름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QYLD, XYLD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분배금 좀 덜 받아도 나는 주가 상승분 더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JPQ랑 JPE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도 주가 상승분도 난 골고루 누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JPQ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실비용이에요. QYLD랑 XYLD 같은 경우는 비용이 0.6%대입니다. 반면에 JPQ랑 JP 같은 경우는 0.35%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 상황별 매력적인 커버드콜 ETF인데요. 이 커버드콜 ETF 자체가 횡보하는 시장의 매력적인 상품인데 오늘 살펴본 4개 중에서 3가지 시장 상황에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QYLD랑 XYLD가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은 배당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횡보장에서도 배당금을 높게 쏠쏠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승하는 시장인데요. 이때는 JPQ랑 JP가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등할 때는 얘네 둘도 힘을 못 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락하는 시장인데요. QYLD랑 XYLD가 조금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급락할 때는 타격을 크게 받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커버드콜 ETF와 어울리지 않는 생각,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먼저 커버드콜 ETF는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연 배당률이 200%가 넘는 상품들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이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무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롤러코스터급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지수 ETF가 올라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커버드콜 ETF에 몰빵해야지, 나 이걸로 장기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생각,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 커버드콜 ETF는 기초지수 ETF를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초지수 ETF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커버드콜 ETF가 내게 득이 되게 투자하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해질 때 3년이나 5년 관점으로 조금은 단기 관점이죠. 나의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중을 담는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금 흐름이 필요한 기간과 함께 필요한 액수 등을 잘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께 맞는 포트폴리오 그 비중을 찾아가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